안녕하십니까. 대성오토의 영어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우선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전화를 주시는 기술 문의를 하시는 내용 중에서 좀 다발하는 부분들, 현장에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진단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나 보다라고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되어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같이 공부하고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최근 들어서 제가 기술 문의를 받는 가장 첫 번째 많은 문의 내용이 바로 이 고장 코드입니다. P0880 TCM 파워 입력 신호 이상. 자, 이 고장 코드를 떴을 때 무엇을 교환해야 되느냐 하는 전화 문의가 가장 많은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변속기 안에 해당되는 부분들, 뭐 이렇게 솔레노이드 밸브 단선 단락이라든가, 뭐 동기 불량이라든가, 이런 고장 코드들은 대부분 미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미션 교환 쪽으로 진단을 내리시고, 뭐 저희한테 이제 변속기를 주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 고장 코드 같은 경우는, 자, 볼까요? TCM 파워 입력 신호 이상. 파워 입력 신호. 전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전원. 어차피 변속기 안에 있는 많은 전기 장치들, 솔레노이드 밸브들, 이런 것들이 외부로부터 배터리 전원을 입력받아서 작동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장 코드가 뜨게 되면 TCM, 파워 입력 신호, 그러면 TCM이 변속기에게 공급하는 파워 입력 신호, 배터리 전원, 그쪽에 이상이 있나 보다. 그러면은 이게 변속기가 아니고 변속기 외부의 문제일 것이다. 이런 아마 이제 생각 때문에 이 고장 코드가 들어오면은 변속기를 갈아서 또 똑같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아마도 전화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장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추적을 해서 진단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P0880 이 고장 코드가 들어오게 되면은 물론 다른 고장 코드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단은 부품을 미션을 교환하는 진단을 하기 전에 지금 제목 그대로 자동차 배터리에서부터 TCM에서부터 변속기까지 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점검을 해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배터리에서부터 저희 변속기까지 어떤 과정으로 전원이 흘러가는지 먼저 회로도를 보겠습니다. 좀 쉽게 저희가 현장에서 정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 쉽게 하려고 하는데 벌써 회로도를 딱 띄워놓으면은 뭐 쉽게 한다더니 회로도부터 보여주나? 근데 회로도를 찾아가 보는 방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전원 계통을 볼까요? 상시전원이라는 거는 시동 유무와 상관없이 배터리에서 항시 전원을 공급하는 단계를 말하죠. 이 상시 전원이 TCU 1번 10A 휴즈를 통해서 이렇게 오네요. 이렇게 와서 어디로 가죠? PCM으로 전원이 일단 이렇게 공급이 되죠. 상시 전원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전원선, 이거는 어떻게 되죠? TCU 2 휴즈 15A 휴즈를 통해서 이니비터 스위치를 통해서 이니비터 시그널에 따라서 이렇게 신호가 TCM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자, 이제 우리는 중요한 건 이제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전원이 들어가는데, 아까 고장 코드가 PCM으로부터 파워 입력 신호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PCM이 일단은 전원을 받은 거예요. 배터리 전원을 받아서 이 PCM이 변속기. ATM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죠. ATM 솔레노이드 밸브가 뭔가요? 미션 안에 있는 밸브 바디를 말하는 거죠. 이 밸브 바디 쪽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신호를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입력 신호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자, 여기서 입력 신호를 한번 따라가 보죠. 솔레노이드 전원 1 여기 있네요. 전원 1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솔레노이드 전원 2번이 있죠. 솔레노이드에게 전원을 주기 위해서 두 개의 전원 1과 전원 2 이렇게 두 선을 통해서 전원을 공급을 하네요. 이 전원 공급 선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TCM으로부터 파워 입력 신호 이상이라는 얘기는 이 두 선 중에 하나가 이상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게 지금 점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다른 건 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 솔레노이드 전원 1, 솔레노이드 전원 2, 전원이니까 이 신호가 이상이 있다고 고장 코드가 띄운 거니까 실제로 이 신호가 이상이 있는지 우리가 기술자가 점검을 해서 찾아야죠. 어느 쪽인가. 근데 우리가 지금 고장 코드 이 스캐너로 우리가 고장 코드를 봤을 때 P0880을 띄우는 경우가 있고 P0881을 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스캐너에는 P0880이 떴죠. 입력 솔레노이드 전원 1번에 이 신호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P0880이 그 스캐너에 뜨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전원 2번 쪽 이 라인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P0881을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벌써 고장 코드만 봤을 때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범위를 일단은 압축해 나갈 수 있죠. P0880을 우리가 오늘 보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솔레노이드 전원 1, 이 계통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벌써 점검해야 될 범위를 좁혔어요. 이쪽은 안 봐도 돼요. 솔레노이드 전원 2는 P0881이 떴다. 그럴 경우에는 얘는 또 안 봐도 되죠. 그죠? 솔레노이드 전원 2쪽을, 이 라인을 점검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점검하는 방법은 0881이나 0881이나, 0이나 똑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가지 0880이라고 보고, 솔레노이드 전원 1, 이 라인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이, PCM에서 솔레노이드 전원 2 배선, 녹색 배선을 통해서 지금 솔레노이드, 이렇게 변속기로 지금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쭉 전원이 들어가면서 솔레노이드 4개로 이렇게 전원이 분기되죠. 분기되네요. 한 선을 가지고 솔레노이드 4개가 전원을 나눠서 쓰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솔레노이드 이 안에서 전원이 끊어졌다거나 그러면 고장 코드가 뭘로 떴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요? ODVFS. 그러면은 고장 코드가 ODVFS 단선 단락 이런 식으로 떴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뜨지 않았죠. 고장 코드는 파워 입력 신호 이상으로 떴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자. 그러면은 이 PCM이 자기가 공급한 전원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떤 식으로 감시를 하고 있을까요? 그걸 좀 알아야겠죠. 설계자가 이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해 놓은 로직을 좀 알아야 우리가 고장 트러블에 접근하는 데 조금 이제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PCM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로직을 넣어놨는지 좀 이해를 먼저 해야 되겠죠. 지금 이 전원 들어가는 전원 쪽에 이상이 있는 거를 얘는 어떻게 감시를 하느냐. 이 전원을 통해서 이렇게 전원을 일단 주고 여기까지 키 온 상태에서 이 전원은 항시 여기 이렇게 와 있겠죠. 키 온 상태에서 와 있는 선을 작동시키는 방법은 이 솔레노이드의 마이너스 신호를 TCU가 필요할 때 이 솔레노이드를 작동을 시킬 때 마이너스 신호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플러스 전기가 와 있고 마이너스를 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솔레노이드가 작동을 하겠죠. 솔레노이드가 작동을 해서 이제 원하는 값을 얻어내겠죠. 그러다가 이 솔레노이드가 작동을 할 필요가 없어. 없을 땐 어떻게? 이 마이너스 신호를 끊겠죠. 마이너스로 신호를 주지 않으면 그러면 이쪽으로 배터리 전원이 쭉 들어가 있던 선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신호를 주지 않으면 그냥 이 솔레노이드 밸브 안에 코일을 이렇게 흘러서 다시 이 전원이 다시 흘러서 TCU로 다시 들어가죠. 그죠? 얘가 TCU가 솔레노이드 밸브에 주는 전원이 보통 9V입니다. 이 9V 전원을 줘서 얘가 작동이 안 될 때 다시 흘러 들어오는 거를 백으로 받아요. 그래서 내가 준 전압이 정상적으로 돌아서 나한테까지 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 라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TCM이 항시 감시를 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이 코일이 끊어져 단선이나 단락이 이루어졌다든가 하면은 자기가 줬던 전압 9V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쪽 라인에 고장 코드를 띄우게 됩니다. 그런 원리로 고장 코드를 띄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장 코드가 어떤 각각의 솔레노이드 밸브 단선 단락을 띄운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솔레노이드를 보기 이전에 이쪽으로 솔레노이드 전원 1번 이 라인에 무슨 이상이 있다라고 일단은 우리가 짐작을 하고 이 라인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보면은요, 이 변속기 안에 있는 이 배선을 점검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죠? 오일팬을 다 뜯고 벨바디를 다
띄어내고 이런 과정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뭐 부품을 탈거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외부에서 이 커넥터에 있는 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항값을 한번 찍어보는 방법으로 이거 트러블을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항을 찍어볼 때는 단선 저항과 단락 저항 두 가지를 다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단선과 단락을 한번 먼저 볼까요? 예. 자, 단락이란 무엇인가? 단락이란 건 한번 볼까요? 전선이 합선되어 있는 상태, 즉 단락, 쇼트 같은 말입니다. 플러스 전선과 마이너스 전선이 바로 접속되어 있다. 플러스 전선과 마이너스 저항이 그러니까 자동차에서는 꼭 그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배선만 마이너스가 아니죠. 차 전체가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전선이 차체에 접속이 돼 있으면 그것도 단락이죠. 그죠? 이렇게 단락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항값이 0에 가깝다. 이렇게 나오죠. 뭐 0. 몇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전기 배선 하나가 마이너스 선과 플러스 선 두 개가 뭐 배선이 까졌든가 해가지고 서로 붙어 있든가 아니면 플러스 전기가 차체, 쇠붙이에 이렇게 까진 채로 꽉 눌려 있다든가 뭐 그런 경우를 단락이라고 볼 수 있죠. 단락이 됐을 때 그 저항값은 분명히 그 단선과는 또 다르게 아마 나올 겁니다. 자, 단선이라는 건 뭐 말 그대로 선이 중간에 끊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 전압이 더 이상 흐를 수 없다는 얘기죠. 단선이 끊어져서. 즉 단선, 절연 같은 말이죠. 절연도 같은 말이죠. 그 연결이 끊어졌다는 얘기죠. 절연. 배선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되면 저항값은 어떻게 해요? 저항이라는 게 우리가 저항 보통 레지스터 해갖고 R로 표현을 하죠. 레지스터.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한테 그 은밀히 숨어서 소규모로 이렇게 독일군의 그 기지를 치고 빠지고 하는 그 뭐라 그랬습니까? 저항군이죠. 저항군을 레지스탕스라고 그랬죠. 네, 그 레지스탕스에서 나온 유래된 말이죠. 레지스터. 그래서 우리가 R로 표현합니다. 그 저항값은 전류가 잘 흘러가는데 뭔가가 잘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무조건 다 저항이에요. 배선 두께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배선 안에 구리선이 10가닥이 이렇게 해서 꼬여가지고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10가닥 중에 5가닥이 끊어지고 5가닥만 남았다? 그래도 전류가 흘러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것도 배선이 약해진 거예요. 그것도 배선의 저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저항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커넥터, 순놈, 앞놈이 이렇게 커넥터로 이렇게 딱 꽂혀져 있는데 그 커넥터 안에 순놈과 앞놈 핀이 이렇게 꽂혀 있는데 그 앞놈 핀을 보면은 판스프링처럼 이렇게 그 순놈이 밀고 들어가면 꽉 물어주게 그 텐션이 되어 있는데 그 텐션 자체가 열화돼서 순놈 핀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땡땡하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빠져도 그냥 허버린 상태로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거를 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정비를 하면서 얇은 핀으로 이렇게 그 텐션 스프링을 이렇게 올려서 좀 땡땡하게 해주죠. 순놈이 밀고 들어가면 어떻게 꽉 물어주게. 네. 그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그 핀 수정, 핀 포인트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항을 좀 줄여주고 전류가 잘 흐르게 그렇게 텐션을 꽉 오므려 주는 거. 요즘에는 그 사람들도 이런 수술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거 이렇게 단선과 단락인 경우에는 저항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점검을 해야 되겠죠. 선이 끊어져서 선이 끊어져서 이 전원이 흐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끊어지진 않고 차체 어딘가에 꽉 눌려가지고 그렇게 그 저항에 전류값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찍어보는데 자 먼저 볼까요? 우리가 찍어봐야 될 게 보면은 C304 요 커넥터죠. 요 커넥터에서 우리가 찍어봐야 돼요. 그래서 C304 커넥터를 한번 볼까요? 어디 있나? 자, C304 바로 여기 있는 커넥터네. 여러분들 변속기 점검하시다가 뭐 변속기 교환할 때 항상 빼고 끼는 이 커넥터 잘 아시죠? 요 커넥터네요. 요 커넥터를 자세히 한번 빼서 볼까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상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핀 배열 위치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우리가 점검해야 될 배선을 한번 핀 위치를 찾아볼까요? 솔레노이드 전원 1 C304 커넥터의 몇 번? 10번이네요. 자 10번과 이 10번은 이제 입력 전원선입니다. 이 입력 신호 전원선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는 솔레노이드마다 각각 다 마이너스 선이 있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 10번과 뭐 첫 번째 SSA 솔레노이드 10번과 18번 요거 두 개를 먼저 볼까요? 10번과 18번 여기 10번 있네요. 전원 입력선 10번과 18번 예, 요 두 핀을 우리가 그 멀티테스터기를 가지고 요 두 개를 저항에다 놓고 요 두 개를 찍어보면 저항값이 얼마가 나오겠죠. 만약에 단선이 됐으면 어떨까요? 요 선이 여기 단선이 됐으면 요렇게 와서 여기가 단선이 그러니까 여기서 찍고 18번 여기서 찍었는데 중간인가 어딘가 단선이 됐으면 저항값이 나오질 않겠죠. 무한대가 아까 보셨죠? 무한대가 나오겠죠. 무한대가 안 나오고 저항값이 뭐 고유의 저항값 뭐 4점 몇, 뭐 5점 몇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얘는 이상 없다. 또 요거 요 10번 리드선은 그대로 두고 6번으로 옮겨가요. 6번 요 핀. 네. 요 핀을 찾아서 또 찍어서 저항값을 보고 요것도 이상이 없더라. 7번, 2번 다 찍어봐요. 그래갖고 저항이 단선 저항과 단락 저항이 다 이상이 없더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 분명히 이 솔레노이드 전원 1쪽에 이상이 있다고 고장 코드는 떴는데 근데 찍어보니까 다 이상이 없어.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여기는 이건 뭐죠? 커넥터가? 여기는 나오질 않았네. 여기. 자, PCM. 이 커넥터가 C300-A네요. C300-A번. C300-A에 86번 핀. 86번 핀과 그 다음에 이 ATM 솔레노이드 아까 C304 커넥터, 이 C304 커넥터의 10번 선, 요 두 선을 점검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거는 여기는 지금 아까 사진으로 보신 것처럼 이 자동 변속기 이제 밸브바디 쪽 커넥터는 핀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커넥터가 작아서 빼고 점검해 보기가 쉬운데 아무래도 이 PCM 쪽은 커넥터가 되게 크고 좀 막 보면은 그 PCM 뭐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PCM 바로 그 배터리 뒤쪽에 바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리는 가까워서 점검하기 좋습니다. 근데 그 커넥터가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죠. 커넥터로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C300-A 커넥터, C300-B 커넥터 이렇게 A 커넥터, B 커넥터 두 개가 꽂혀 있는데 B 커넥터 같은 경우는 엔진 관련이 이게 PCM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TCU와 ECU 통합형을 말하는 거죠. 이 통합형이기 때문에 커넥터가 두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C300-A번을 찾아서 요 핀을 찾아보면 돼요. 솔레노이드 전원 1과 요 86번 핀과 10번 이걸 저항값을 찍어볼 때는 어떻게 하죠? 커넥터를 양쪽의 커넥터를 탈거해야 되겠죠. 장착해 놓은 상태에서 저항값을 찍어보면 이 솔레노이드 밸브에 이런 모든 그 고유 저항들이 같이 뜨게 되니까 정확하게 저항값을 찍어볼 때는 양단의 커넥터를 탈거하고 86번 핀과 10번 핀 이 두 군데 단선 저항과 또 단락 저항 두 가지를 점검을 해보면 되겠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선이 여기서 이 선 자체가 단선이 됐다면 저항값이 무한대로 나올 것이고 단락이 됐다면 어떻게 해요? 0볼트에 가깝게 나오겠죠. 만약에 이쪽 두 개를 이렇게 찍었는데 선간 저항을 찍었는데 무한대가 나온다. 그러면 배선이 끊어진 거겠죠. 그러면 단락 저항은 어떻게 찍죠? 단락 저항은 이 한쪽 끝과 차체를 찍으면 되겠죠. 또 이쪽 끝과 차체를 찍어보든지 그렇게 해서 이 배선의 한쪽 끝과 차체를 찍었더니 저항값이 얼마가 나오더라. 뭐 0. 얼마가 나오더라. 저항값이 나온다. 그러면은 뭘까요? 단락이겠죠. 왜? 얘하고 차체는 저항값이 생성이 될 수 있을까요? 생성이 될 수 없겠죠. 왜? 서로 연결이 안 된 것들인데 원래는 얘하고 차체를 찍으면 저항값이 무한대가 나와야 맞죠. 근데 얼마가 됐든 뭐 4점 몇, 5점 몇 이렇게 저항값이 나오더라. 그러면은 배선 어딘가가
차체하고 접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그 손쉬운 방법으로 배선을 흔들어 보면 좀 알 수 있겠죠. 배선을 이렇게 양쪽에 요 부분 또는 요 부분에다가 그 멀티 테스트에 한쪽 리드선을 연결하고 차체에다가 미션 뭐 몸체나 이런 데다가 한쪽 선을 연결했을 때 저항값이 얼마가 나온다. 그 상태에서 배선을 한번 흔들어 보는 거죠. 흔들어서 저항값의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요 저항 또 각각의 요 저항들 다 찍어봤는데 단선 저항과 단락 저항이 다 이상이 없다. 그럼 뭐가 가장 의심스럽죠? PCM이 의심스럽죠. 그죠? PCM도 하나의 그 전기 장치이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나는 무적이 아닙니다. 이 PCM도 충분히 고장 날 수 있어요. 가끔 전화가 와서 이게 TCU도 고장이 나요? 이렇게 물어들 많이 보시는데 TCU도 고장 날 수 있죠. 그럼 뭐 변속기 고장은 의심을 많이 하면서 이 뭐 TCU는 고장이 안 날 수 있다? 그렇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진단하는 걸 정확하게 믿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 저항값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측정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진단한 내용을 믿고 뭐 TCU 이 배선들이 다 이상이 없고 저항값들이 다 정상이다. 근데 이 고장 코드가 계속 뜬다. 그러면 TCU밖에 없겠죠. 뭐 TCU도 자동차 부품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진단이 나왔으면 어떻게 그다음에 과감히 교환을 해야죠. 자, 오늘 그 이 P0880 고장 코드 단선 단락 저항 그 점검해보는 방법들을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그 실차 지금 뭐 이렇게 이 회로도를 보고서 실차에서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아. 이 어떻게 보면은 미션을 갈아보는 것보다 요거 저항값 찍어보는 게 더 쉽죠. 이 저항값을 찍어보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탈거해야 된다든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것만 잘 숙지를 하시고 요 회로 그 이 솔레노이드 전원 1, 2 이렇게 해서 전원이 공급되는 요 시스템은 차종에 상관없이 다 똑같습니다. 요 회로도는 2015년식 그 LF 소나타 LPI 2.0 엔진의 회로도를 저희가 다운을 받았는데 대부분 뭐 G80도 제가 G80도 요 똑같은 고장 코드 때문에 점검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회로 요 구성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회로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물론 배선 색깔이나 이런 거 핀 위치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핀 위치 배열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차종마다. 그렇지만 이런 구조는 다 똑같이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회로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 뭘 어디를 점검해야 되겠다는 게 대충 다 그림이 좀 그려지죠. 그래서 회로도 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되고 뭐 간단하죠. 그죠? 솔enoid 전원 1, 2선 그다음에 솔enoid 전원 2 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상이 있으니까 고장 코드가 뜬 건데 고장 코드는 P088 1이 아니고 P0880으로 떴기 때문에 이쪽 라인은 점검할 필요 없고 요 솔enoid 전원 1 요쪽 라인만 점검을 해서 그 트러블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장 코드를 뜨는 그 기능 역할을 볼까요? PCM은 ATM 솔레노이드 밸브에 공급하는 전압. ATM 솔레노이드 밸브는 요즘에 어디 있죠? 미션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공급하는 전압을 모니터링한다. 아까 모니터링을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렸죠. 이 전압이 규정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기어 위치는 사속이 고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고장 코드가 뜨면 어떻게 된다? 차는 홀딩이 된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홀딩이 돼갖고 뭐 견인이 돼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차가 입고가 되겠죠. 자, 고장 코드가 뜨는 조건. 자, 진단 조건은요, 보세요. 9V보다 크고 22V보다 작다. 이 경우에 이 고장 코드를 띄운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고장 판정은 7V 이하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24.5V 이상 올라갔을 때 그때 이 고장으로 판정을 해서 고장 코드를 띄우는 거고 진단 시간은 0.1초 페일세이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속 홀딩 변속기가 6단이니까 예전에 그 5단 변속기 같은 경우는 홀딩이 되면 보통 3속이 고정이 됐었죠. 그게 이제 6속과 5속이 좀 다른 점이고 고장 예상 원인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이제 회로 단선 또는 단락. 그렇죠. 참 그 안일하게 예상 원인을 내놨는데 뭐 다른 거 없어요. 단선 또는 단락이 됐기 때문에 그 P0880이라는 고장 코드를 띄웠으니까 우리는
회로 단선 또는 단락됐는지를 여지껏 저하고 같이 했던 방식대로 저항값을 측정을 해서 진단을 하고 그쪽에 단선 또는 단락이 된 곳이 없다라고 진단 결과가 나오면 자, PCM 이상도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 P0880의 고장 코드가 뜨는 배경들, 조건들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 P0880이 이제 떴을 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차에 달라들어서 커넥터를 빼고 이렇게 저항값을 찍어보고 진단을 좀 더 이제 정확히 할 수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P0880에 대해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좀 빈번하게 질문이 들어오는 내용들을 저희가 좀 모아서 데이터와 정보 기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함께 이제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